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사건건 볼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김어준 옵티머스에서 론스타의 냄새가 난다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 취재를 했었던 KBS 시사 직격 P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돼서 추적 탐사 취재를 하고 있는 이 시사 직격에 대한 칭찬과 관심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김어준 총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옵티머스에게서는 론스타의 냄새가 난다. 약간 비슷한 것 같다. 자, 론스타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먹고 튀었던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죠. 자, 그런데 이 론스타에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자본이 많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외국계 자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국인들, 검은 머리 외국인, 국적만 미국인 한국인들의 돈장난에 노란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피아들이 가담했었던 것이다 라는 의혹. 옵티머스 펀드에서도 이 론스타의 장난질 같은 게 아른거린다 라는 겁니다. 자, 다스베이다에서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설명을 해줘요. 김어준 총수라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하죠. 조금만 복잡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김어준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쉽게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돼서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옵티머스 펀드가 어떤 점에서 나쁜 것이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옵티머스 펀드는 5천억 이상의 피해 금액이 터진 그런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내 돈 좀 돌려주세요 라고 울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5천억이 넘는 돈이 날아가 버린, 누군가는 해 먹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사건이 묻히려고 하고 있는, 자, 제가 김어준 총수보다 훨씬 쉽게 옵티머스 펀드 설명해 드립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려요. 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펀드이다 라는 게 죄질이 아주 나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펀드 사건들은요, 그래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딘가에서 사고가 터지고 이거를 수습하려고 이쪽 돈을 메꾸고 저쪽 돈을 메꾸다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사고가 나는 것, 이런 게 대부분 펀드, 사고 나는 펀드의 유형이에요. 그런데 옵티머스 펀드는요, 처음부터 사기를 칩니다. 자, 옵티머스 펀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공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익이 크지는 않으나 원금을 무조건 지킬 수도 있다, 100% 수익이 난다,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모았어요. 대한민국 공기업,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지는 않아도 안정성에서는 100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겼는데 처음부터 사채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상한 건설회사, 부실한 건설사를 사는데 투자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상한 돈 거래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전파진흥원이 이 옵티머스 펀드에 한 800억인가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검찰에 얘네 펀드 장난질 치는 것 같아. 이거 수사 좀 해. 라고 수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검찰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립니다. 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요, 바로 이 옵티머스 펀드의 강력한 보증수표가 돼요. 한마디로 검찰이 보증을 서준 꼴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안전하다라는 보증을 검찰이 서버려요. 이 당시에 수사 의뢰를 받은 곳이 어디냐?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찰이 보증을 서고 이 옵티머스 펀드에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양한 공기업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또다시 투자를 하게 되고 이걸 본 개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동안에는 몇 천억대 펀드였다가 조단위 펀드가 되는 계기가 바로 검찰의 무혐의 처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옵티머스 펀드는요, 뭐 하나은행, 옵티머스 펀드, 뭐 양호 회장, 뭐 이런 모피아들, 이현재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건 알려고 하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는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사기를 칠 때 혼자서 사기치지 않아요.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죠. 네, 팀 단위로 움직입니다. 설계자가 있고 바람잡이가 있고 행동대장이 있고 뭐 그렇죠.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는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검찰이었다. 이런 의혹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옵티머스 펀드가 다른 곳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기소가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당된 사건은 기소가 돼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는데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전파진흥원이 정말 제대로 된 수사 의뢰서를 보냈으나 윤석열의 검찰은 이걸 뭉갰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났다. 이걸 우리는 주목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만든 펀드이다. 자, 그리고 이 사기치려고 하는 여러 역할군 중에 검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그 검찰이 하나의 역할을 담당할 때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피아들이 등장하고 양호 회장이 등장하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알기에는 너무 복잡해. 검찰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만 밝혀지면 나머지들은 줄줄이 밝혀집니다. 지금 아무도 조사 안 하고 있거든요. 양호 회장이라는 핵심 인물도 한 번도 소환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검찰이 윤석열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사고가 났어요. 이 돈들은 누군가는 먹었습니다. 피해자들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입힌 당사자,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 양호 회장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모피아라고 불리는 핵심 인물들도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다. 왜일까? 검찰이 그 사기단에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게 너무 무리한 의심일까요? 이건 정말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이 사기 행각의 일원으로서 한 역할을 했다면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찰은 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왔지만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건 검찰이 연루된 아주 냄새가 고약한 사기 사건이라는 겁니다. 옵티머스 펀드로 피해 입은 수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깊이 있게 다뤄지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검찰이 연루되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옵티머스 펀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머리가 똑똑한 나쁜 인간들이요, 이런 사건들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돈은 빨아먹고 자기들은 뒤로 숨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워.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